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 논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시각차 참 큽니다. MB 정부 당시 사찰 피해자였죠. 청와대 공개 사과까지 요구했던 분 정태군 전 의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010년이었죠. 정두원, 남경필 의원과 함께 여권의 불법 사찰 피해자 3인방으로 불리셨습니다. 예, 예. 예, 그때 근데 몸통은 뭐 다른 사람이다. 이상득 전 의원 그 실명까지 거론하셨고. 자, 근데 지금 이제 11년 뒤 이런 국정원 사찰 얘기 나오니까 좀 어떠십니까? 좀 심정이. 일단 이상득 의원이 몸통이라는 게 아니라 예. 이상득 의원 라인 쪽에서 이제 사찰이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했던 거고. 예. 우리가 사찰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저희가 그때 받았던 사찰이라는 것은 이제 국정원 요원에 의해서 뭐 탐문을 하거나 이제 뒷조사를 하거나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사찰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국정원 TF팀, 개혁 TF팀 보고서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정치인들의 인물 세평이나 동향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예. 이제 네. 비판적인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 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는 있는 거고 예. 이미 이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고 국정원 그 개혁위원회가 이제 민간인 중심으로 발족됐고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 TF가 그 당시에 한 6개월 이상 활동하면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다 뒤졌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이미 그때 보고서에 보면은 그러한 이제 이 비판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인물 세평이나 동향 정보를 수집을 청와대에서 지시한 걸로 확인됐다라는 목록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를 다시 또 갑자기 이제 3년이 그때는 공소시효가 또 남았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면 진정으로 이분들이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걸 선거에 쓰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그 시점을 두고 지금 의심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언제 발족했냐면 바로 한 달 뒤에 6월 달에 발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정원 자료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국정원의 감찰실장으로 파견 나가 있던 검사가 조남관이라고 지금 대검 차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요즘 잘 나가는 그 이정수 검찰국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자료들을 다 봤어요. 예. 봐가지고 12월 달에 이러한 자료가 있다. 정치인들의 세평, 청와대의 무슨 민정홍보기획관리 비서관 쪽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정치인들의 인물 세평, 동향 정보를 수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 이게 이미 2017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때는 또 공소시효도 남아있을 때고요. 그때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문제를 삼지 않다가 지금 와서 제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 국정원 쪽에서 뭐 이게 뭐 국가안보라든지 뭐 국정원 정보 역량 이런 게 뭐 드러날까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민주당 얘기고요. 예. 그 당시 국정원 TF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실제로 그 국정원 TF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네. 그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 국정원 개혁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내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한 것을 지시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비방 지시 사실은 확인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치 사항으로 보면 원세훈 원장 등에 대한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 예.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떠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두원, 남경필 님과 함께 이제 당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찰 피해자 3인방으로 불리셨는데 그 사찰 내용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찰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저희들의 가졌던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제 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서 또 국세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전화 정돈위원회 그 정돈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국정원 요원까지 진행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예. 확인받은 내용도 있었던 거고 예.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그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소위 이제 비판 세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마 이제 지금 얘기 나온 인물세평이나 동향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예. 당연히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해서 적폐청산 한다고 했을 때 예. 그 문건의 내용들을 그거를 지금 본인들이 신청하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앞으로 국정원에서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 네. 이렇게 했었어야 맞죠. 그러면은 일단 뭐 지금은 여당에서는요. 이제 이 관련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제대로 이제 그 내용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문제가 오해를 받게 되냐면요. 예. 이 문제가 처음에 한 특정 방송에서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국정원에서 그 내용들을 흘리지 않았으면 그 특정원에서 보도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이제 이 박정준 그 상대 진영의 후보에 대해서 뭐 연루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네. 거론하기 시작을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한 1000여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적절한 문제 제기 시점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의도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네. 청와대가 MB 정권이 지금 신상 명세 동향제로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 앞두고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청와대 이 신현수 수석이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삼지 않고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선거 시기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제 공소시효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저희들에 대한 사찰 자료들이야 이미 다 폐기됐겠지요. 폐기됐을 거고 이미 이 지금 이제 인물세평이나 동향 수집 자료들은 남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해당 본인들이 열람 신청을 해서 예. 실제로 이게 어떠한 경위로 작성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됐고 예. 그와 동시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도 왜 2017년에 이미 이 문제가 확인됐는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그런 경위까지도 저는 전체가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박형준 이제 부산시장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엊그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떤 근거 같은 거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2017년에 보면은요. 그 예. 2017년에 국정원 개혁 TFT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청와대 민정홍보 기획관리 비서관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예. 그 당시에 해당 사항이 누구냐 민정은 권재징 수석, 홍보는 이동관 수석, 예. 기획관리실장은 또 무슨 뭐라는 분인데 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고 이미 이제 이 2017년 당시에 이걸 조사를 할 때 예. 박형준 수석이 여기에 관여됐다라는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확인된 사람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 비서관이 누군가라는 거는 예. 그 보고서에도 적시가 돼 있어요, 이미요. 예. 그러면 뭐 선거 영향은 뭐 아니죠. 예. 저는 사실은 이 예. 문제가 박형준 수석을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예. 소위 과거에 이런 적폐를 다시 드러내가지고 네.
지금 사실은 여권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하잖아요. 이번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도 서울시장 선거도 예. 사실은 여권에 있는 시장이 성추행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선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 진영은 더 나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단합을 하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권, 정의당까지를 포함한 여권의 결집용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의당까지 포함한 여권의 결집을 여권 위한. 유권자들이 결집해서 예. 이렇게 적폐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게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고 뭐 이제 그럼요. 지금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판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내년에 대선까지도 염두에 예. 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인가요? 뭐 대선까지 이게 영향이 갈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자료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저지만 예. 언론에서도 앞으로 사실은 이제 2017년에 국정원 개혁 TFT가 무슨 활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왜 그때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지금 문제를 삼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무슨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실제로 2017년에 있었던 그 국정원 개혁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굳이 그 문제를 방송 등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나저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 특별법을 좀 발의해달라, 만들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원장님은 예. 특별법 얘기하기 이전에요. 예. 저는 일단 국정원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네. 지금 여당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야당에 비해서 여당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에 개입 안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의도만 예. 있다면 예. 지금 예를 들면 그 전에 이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청와대에 계신 서훈 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3년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료가 이미 나왔어요. 예. 그때는 왜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지금 박지원 원장이 취임한 지 7개월이 됐거든요. 작년 7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한 8개월째 되고 있지요. 예. 그럼 국정원에 들어가가지고 과거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 얘기를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본인이 정직하게 이 문제가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예. 자기가 정치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국민이 믿어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맨 숨기고 있다고 쓰면서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면서 무슨 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안보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국정원장이 정말 이런 데 지금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어떤 일부 여당 의원은 판도라의 상자다, 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까?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는 2년 전에 열렸다니까요. 예. 2년 전에 열렸는데 네. 그거를 그분들이 여태까지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다. 예. 그리고 2년 전에는 제가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위법한 자료라고 한다면 예.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를 빼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2013년까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잖아요. 7년이요. 예.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이거를 판도라 상자를 자신들이 갖다가 닫아놓고 앉아있다가 지금 열렸다고 얘기하는 게 네.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냔 말이에요.